문제 패턴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제3보험은 우선은 저는 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지방에서 그 독립손해사정사로 일을 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오늘 일요일인데 그 강의를 한 지가 거의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정도 우리 미래보험교육원에서 강의를 했고,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제 개인 정보를 첫 시간에 항상 오픈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휴대폰 번호하고 이메일을 오픈해드리거든요. 카카오톡 아이디하고 다 오픈을 해드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다. 이거 아무리 책을 봐도 내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무조건 저한테 메일이나 톡이나 문자나 전화는 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업무 중에는. 하지만 부재중 전화가 오거나 그 문자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제가 최대한 아무리 늦어도 몇 분 내에 한 10분 내로 다 답을 드리니까 저를 잘 이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특히나 오늘 그 기본 과정이거든요.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기본 이론 과정은 무엇보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제3보험이 무조건 암기 과목이다. 의학 이론보다 더 아주 악랄한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암기 맞아요. 암기 맞고 그 암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바탕이 조금 아까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해가 바탕이 안 되는 암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암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당부드릴 게 지금 2달 과정이에요. 그죠? 8번 앞으로 저를 뵈실 거거든요. 오늘 빼면 7번이죠. 그죠? 7번 동안 이 책을 다 볼 거거든요. 그 교재를 다 볼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리는데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시험은.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막바지가 되면 혹시나 요즘에 그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요게 시험에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제가 별도로 그 프린트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드려요. 별도로 프린트 해가지고 드리니까 이 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책에서 벗어나지 않고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해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첫 과정에서 제3보험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할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 그 다음에 암기할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할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해놓고 있다가 그 목차라든가 그 핵심 단어라든가 이런 걸 암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최소한 제 과정을 계속 끝까지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가 최소한 3번, 2번 내지 3번 정도는 써봤던 거, 써봤던 게 시험에 출제되도록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제 목표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재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했었고 그게 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휴대폰 번호는 이겁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메일이에요. 그 책 제일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어차피 일단은 이 책을 보실 거니까 여기 앞에다가 그 이메일하고 휴대폰 번호를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책을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뭐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제가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근데 아침잠은 좀 많거든요. 하여튼 연락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가 오늘이라기보다는 지금 첫 시간이라서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라든가 뭐 동영상 촬영해도 괜찮으니까 제가 시간을 1시간을 조금 이렇게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
본격적인 시간은 1교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요거 잠깐 지워도 되죠, 그죠? 다 체크하셨죠? 지울까요? 방금 전에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를 잠깐 이렇게 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19년도에 출제자가 바뀐 것 같아요. 2019년도 차에. 그래서 2019년도 차에 출제를 하셨던 분이 2020년도에도 제3보험 이론 및 실무를 출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문제 패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누가 출제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땐 이분들이 그대로 출제할 것 같아요. 출제자가 뭐 중간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출제자들이 출제할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문제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 약관 있죠, 그죠? 우리 2020년도 문제 중에 1번 문제 있잖아요. 1번 문제 표준 약관에 대해서 약술해라, 기술해라. 자, 이 문제가 35점이나 나왔어요. 배점이 원래는 표준 약관 부분이 많아야 20점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2020년도에 표준 약관을 약술하는 문제가 15점이나 올려서 35점이나 나왔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또 35점 내겠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배점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를 좀 줄이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장담 드리는데 표준 약관은 100%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는 100% 시험 나와요. 100% 출제됩니다. 무조건. 20점이든 30점이든 15점이든 무조건 100% 출제돼요. 그죠? 표준 약관을 제3보험의 표준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아까처럼 사망보험금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기초 작업을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100%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어려워하시는 게 후유장애 보험금을 계산하는 부분. 후유장애 보험금을 산출하는 부분. 산출을 하기 전에는 이제 후유장애 분류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후유장애 분류표를. 자, 여기도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이분들이 출제한다고 해서 100%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부터 계속 100% 계속 나왔어요. 거의 한 10년 동안 지금 이게 제3보험이 과목화돼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게 14년 정도 됐거든요. 13년, 14년 정도 됐는데 그 14년 동안 후유장애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습니다. 역시 2021년도에도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는 100% 기출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게 뭐냐면 실손 의료비 보험 있죠, 그죠? 실손에 대해서 역시 보험금인데 여기를 계산하는 부분이 시험에 100%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도에는 원래 여기 말고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 말고 뭐 질병보험,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병, 표준약관 말고 그 다음에 뭐 특약, 각종 특약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다가 2019년, 2020년도에는 이쪽 부분을 거의 건들질 않아요. 이렇게 특약은 좀 건들긴 했는데 여기를 건들질 않습니다. 여기를 건들질 않아서 조금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좀 문제를 너무 편협하게 내지 않느냐. 제3보험 손해사정사라고 하면 질병이나 그 다음에 뭐 간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특약도 이렇게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뭐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질병 쪽은 아예 건들진 않아요. 2021년도에는 그러면 여기를 또 건들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빼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저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공부를 할 때 보면 여기는 거의 암기예요. 표준약관 여기 거의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00% 기출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 내냐면 장애 지급이 아니라 판정 기준이 있거든요.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약수라는 문제가 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100%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 여기 제가 V 체크한 여기랑 여기는 두 가지는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여기 두 가지는 암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하셔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하고 실손의료보험금 여기 두 부분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특히나 실손 여기 있죠. 여기는 거의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뭐 무슨 산출 과정을 쓰고 얘는 이래서 면책이고 저래서 어쩌고 그래서 뭐 빼기 얼마 이렇게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식을 때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식을 때려 넣어서 몇 월 며칠 얼마 비급여 얼마 급여 얼마 여기에서 곱하기 80% 뭐 곱하기 70% 곱하기 90% 해서 합산 얼마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공제금 얼마 알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철저하게 제가 생각할 때 실손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실손은 올해 또 바뀔 여지가 있어요. 여기가 계속 바뀌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여기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은지는 제가 그 챕터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을 다 드려요. 이러이러해서 실손이 언제 도입됐고 지금 문제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개정 취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어.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사례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딱 보면 알겠지만 먼저 표준약관부터 먼저 공부해요. 여기가 베이스예요. 표준약관을 먼저 공부하고 삼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도 마찬가지고요. 후유장애 13개 신체 부위에 대해서 눈의 장애부터 정신행동장애, 신경계 장애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다가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례도 제가 이제 책에 보면 뒤에 사례를 갖다 놓는 게 있는데 이 사례도 같이 풀어보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라 그리고 답안지 적을 때 어떻게 적어라 이것까지 다 말씀드려요. 우리 처음에 기본 강의 할 때부터 계속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답안지를 제가 한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한번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제3보험이 이렇게 속 썩일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제3보험은 이 논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배상 책임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피해자가 있지 않고 그냥 피보험자하고 보험 가입자죠, 그죠? 보험 가입자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 회사죠, 그죠? 보험자. 우리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는 보험자라고 하고, 그다음 우리 약관에서는 보험 회사라고 하죠, 그죠? 보험 회사하고 우리 여기 회사하고 그다음에 계약자죠, 그죠? 보험에 가입하는 이 계약자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 네가 어떤 권리를 보험회사는 계약자한테 어떤 의무를 해야 되고요. 계약자가 회사한테 의무를 해야 돼. 보험 계약의 특성상 이런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나 이런 의무 있죠, 그죠? 이런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반대 입장에서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런 권한이 생겨요. 예, 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담아놓은 게 보험 약관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논리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눈에 금방금방 들어와. 눈에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풀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해. 그 뭐야? 이해가 돼 있어도 쓰지를 못해. 써도 빗나가죠. 그죠? 그럼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나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요. 요거 암기하세요. 여기선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그 약술 문제도 그 답안을 적을 때 그냥 주저리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 목차를 잡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핵심 내용, 물어본 항목이 뭐고, 그다음에 결론 내지는 이런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고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암기해서 그걸 써먹으셔서 이렇게 답안지에 표출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혹시 뭐 여쭤보실 거 있으세요?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 거, 막 야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여쭤보실 거 없어요?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쭤보세요. 없어요? 아니 왜 없지? 저는 공부할 때 되게 많았는데 이거 답안지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점수를 60점 막 70점씩 맞는 거냐 뭐 이런 거 없어요? 사례 문제를 미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례라는 거는 계산 얘기하시는 거죠? 계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풀어드려요. 사례를 풀어드리는데 사례 문제가 뒤에 있거든요. 기출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전부 다 풀지 못해요.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쭤보실 거 당부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부나 여쭤보실 거 혹시 있으시면 첫 시간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동영상 촬영해도 괜찮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네. 네. 그 강의 커리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원래는 강의가 1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 여기에서 기본 이론을 강의하고 여기도 기본 이론. 요거랑 했던 게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은데 요때 하는 내용하고 요때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강의를 2번 하거든요. 강의를 2번을 원래는 했었는데 올해는 시험이 2020년도에 시험이 좀 이렇게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과정을 생략을 했어요. 개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요. 여기 과정을 생략을 했고 1, 2월에 이렇게 하여튼 기본 이론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3월 있잖아요. 3월부터 3월에 계산 문제,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3가지 적어드렸죠. 암기해야 되는 표준 약관,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이렇게 해서 여기 후유장애, 그 다음에 실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암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일당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 작년에도 2번 일당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계산 문제로 해가지고 여기는 8주 과정이고 여기는 4주 과정. 그러니까 계산 문제만 미리 한번 점검을 들어가는 한 달 과정이 있어요. 4주 과정.
4주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끝나면 이제 원래는 아직 시험 발표가 안 됐죠. 그죠? 1월 한 10일 정도에 원래 발표됐나요? 아직 안 됐죠, 그죠?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그 시험 발표가 되면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4월 달에 1차 시험을 봅니다. 4월 달에 1차 시험 보거든요. 4월 달에 1차 시험을 보는데 그 4월 달에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5월, 4월 보통 한 20일 정도에 1차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초 내지는 4월 말부터 해가지고 5월, 6월 이렇게 해서 이렇게 8주 과정으로 그 총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총정리 및 문제풀이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여기에 기본 이론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8주 과정 중에 4주 반을 기본 이론 했던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아주 스피드하게 쭉 훑어요. 그러면서 제가 약술 문제를 내줘요. 여기다가 약술 문제를 약 한 80문제 정도, 80에서 90문제 정도를 내줘요. 내주고 써서 답안지를 제출하면 제가 체크를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쓰셨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해드리는데 80에서 90문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표준약관 뭐 이런 약술 문제 있죠? 여기서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풀이반은 그 여기 이제 원래 뒤에는 7월, 8월에 보통은 시험이 8월에 보거든요. 8월에 보는데 작년에는 좀 늦어졌잖아요. 그죠? 9월 말로. 그죠? 늦어졌죠. 그죠? 늦어졌는데 원래 8월에 봐서 요 때는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5주예요. 5주. 모의고사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 8주를 총정리, 약수를 정리하고 왜냐하면 여기 3월 달에 4주 동안 계산 문제를 풀었죠. 그죠? 계산 문제 풀었습니다. 이 기초 계산 문제예요. 그 되게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라 기초 계산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본 이론을 8주 동안 정리하면서 약수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4주 있죠. 그죠? 여기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 원래 이 모의고사 과정이 여기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부터 모의고사 들어간다. 이렇게 6월 달부터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4주에다가 여기 5주 있죠. 그죠? 여기 5주가 모의고사가 거의 9주분을 드립니다. 9주분. 그럼 여기에 약술 문제, 유력하다고 보여지는 약술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여기서 풀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그 계산 문제, 아까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나 또는 실손 계산하는 문제들이 저기에 이제 9번의 분량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작년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작년에 나왔던 거는 또 삭제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1년의 과정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 여기에요. 5월, 6월 여기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때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5월 달 가잖아요. 저쪽에 8주 과정 저희 가면 본격적으로 답안지 작성 요령부터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첨삭을 해드려요. 다 첨삭을 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이 올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안정화가 되면 그냥 미뤄서 그냥 8월 달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여쭤보실 거 있나요? 또 뭐 당부하시거나 여쭤보실 거 없나요? 저는 답안지를 이렇게 워드로 하지 않아요. 워드로 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해서 드립니다. 제가 직접 우리 답안지 있죠, 그죠? 답안지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써서 간격, 그죠? 줄 간격, 그다음 띄어쓰기, 그다음에 글씨 포인트 이런 것들을 요렇게 흡사하게 좀 맞춰서 써라라고 해가지고 눈에 이렇게
뭐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로 못 쓰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니까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직은 뭐 답안지를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기본 이론에서 일단은 이해력을 좀 높이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패턴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 서브노트. 올해는 그 여기 아까 약술 한 80, 90제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그 A4 크기의 좀 얇은 그 책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배포를 해드리긴 할 건데, 그 작년에 그 보험회사에서 강의를 할 때 보니까 그게 좀 효과적이더라고. 그 보험회사 직원들은 그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그 저기 뭐야, 그냥 찍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책으로 그 한 두께가 한 80페이지, 9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앞뒤로 90페이지니까 되게 얇죠, 그죠? 그리고 A4지, 이거는 지금 작잖아요. 근데 A4지니까 크잖아요, 분량이.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주니까 빈칸 넣기도 막 하고, 그 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해놓고서 목차만 이렇게 줘요. 목차만 주고 목차에다가 넣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또 합격률도 굉장히 좀 많고 이래서. 근데 이게 선보험도 약관이 계속 바뀌거든요. 약관이 계속 바뀌어서 한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사실은 좀 까다로워서 제가 계속 프린트 출력물로 해가지고 드렸는데, 올해는 한번 그렇게 좀 한번 해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서브노트를 좀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오늘 여기 표준 약관 할 거거든요. 13페이지 보시면 그 앞에는 그 앞에 제 1장이 있죠. 1장은 그냥 기본적 이론인데 책을 보지 마시고 제 설명만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2장 있죠. 2장부터 이제 표준보험 약관 해설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 이 단락이 거기 보면 이렇게 대괄호가 쳐 있죠. 대괄호 이렇게 13페이지 보시면 보험 계약의 성립 이렇게 하고 대괄호 쳐 있죠, 그죠? 성립. 그 다음에 뒤에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한 17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대괄호가 이렇게 쳐 있어요. 청약, 철회 이렇게 대괄호 쳐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 대괄호가 이렇게 대괄호 쳐 있고 이렇게 대괄호 쳐 있는 게 약술 문제화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술 문제화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제 책은 그 표준 약관이나 그 일반 그 보통 약관에 있는 내용에서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놨어요. 순서를 바꿔놨으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순서를 바꿔놨는지. 그다음에 그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자,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아니면 기술하세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왔었고, 페이지를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기출문제 보이시죠? 제일 밑에. 거기 보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청약의 철회 조항 중 1. 청약 철회 기간 및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계약 유형. 2. 청약 철회 접수 시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유형별 업무 처리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 개정보험업법 2014년 7월 15일 시행 기준자로 적어라. 이렇게 하고 1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나올까요? 자, 이때는 2014년도는 지금하고 좀 달라요. 왜 달랐냐면 그 출제자가 달랐다는 얘기죠. 지금 뭘 줬어요? 지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하고 목차를 줍니다. 이렇게 목차를 주죠. 그죠? 묻는 거에 대해서만 표준 약관을 그대로 기술하면 점수를 많이 후하게 주는 그런 패턴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냥 제3보험이 아니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를 적어야 될지 몰라. 청약 철회가 뭐였지? 이렇게 하고 항목을 적으셔야 돼. 1. 이렇게. 청약 철회란 이러이러이러한 게 청약 철회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적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그죠? 청약 철회의 제한, 유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적어 주셔야 돼. 2번에다가. 그다음에 3번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지 효과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목차를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차를 잡을 때 그 대목차를 잡아 놓고 공부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서브 노트를 제가 만들려고 하죠. 그죠? 서브 노트를 만드는 게 이게 뭐 괄호 넣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서브 노트에다가 제 책하고 유사하게 청약의 철회 이렇게 해가지고 청약 철회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나는 목차를 이렇게 잡겠다. 이렇게 잡겠다. 그리고서 이 얘를 이해하시면 돼요. 목차를 이렇게 잡겠다. 1, 2, 청약 철회의 제한, 유형 네 가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는 이런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해서 목차를 잡아놓고 서브노트에다가 일단 적어놔요. 그리고 얘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서브노트를 만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가 공부할 때 나는 서브노트가 내 체질상 이거 적느냐고 그 노트를 만드느냐고 공부량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고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가장 제가 별짓 다 해봤습니다. 저도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3종 대인 그다음에 여기 그 신체 지금 신체 하시는 거잖아요. 신체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노트북 앞에 펴놓고 타이핑 하면서 책 보면서 타이핑 하면서도 막 공부를 했고 포스트잇 있잖아요. 거기다 막 다 적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했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리고 손으로 써보고 답안지에다 작성해보고 서브노트도 만들고 별짓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다 소용없어요. 워드 시험장에서 못하잖아요. 어쨌거나 써야 돼요. 펜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다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 뭐 타이핑하거나 뭐 그게 또 좋은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많은 걸 활용했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 막 그 방송에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막 그런 것도 막 봤었고, 뭐 법률 드라마 막 이런 거, 변호사들 나오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보면서 그래서 저게 저런 거구나. 그런 거를 잘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하시죠.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공부하시죠. 아시겠죠?